안녕하세요. 월간 간학회 6월호 진행을 맡게 된 인공지능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6월호에서는 간세포암 항암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인하대학교 병원 유정환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의 약 90%는 간세포암이고 약 10%는 담관세포암이며 그 외 아주 일부가 기타 암입니다. 간세포암이 가장 흔하므로 흔히 간암이라고 하면 간세포암을 지칭합니다. 간암은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동남아시아나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간암은 우리나라 암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며 특히 40대에서 50대 남성의 암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합니다. 대한간암학회의 간세포 암쪽 무작위 추출 조사 사업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환자들 중 59%가 만성 B형 간염에 해당하였고 11%가 C형 간염, 알코올 및 어린 미상이 나머지 30%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는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원인보다 알코올 간질환 등 기타 원인에 의한 간세포암 발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간세포암의 치료를 결정하는 데에는 간세포암의 병기, 환자의 전신 상태 및 간 기능 정도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간세포암의 초기 또는 중등도 병변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간이식, 간동맥 색전술 등의 치료를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세포암이 주요 혈관을 침범하거나 림프절 또는 간의의 전이가 발견된 경우 또는 반복적인 간동맥 색절술 시행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전신 항암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간세포암의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차일드프 점수 5에서 6점의 간 기능과 ECOG 수행 상태가 0 또는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부 차일드프 점수 7점에서도 항암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약제 선택에 제한이 따릅니다. 우선 1차 치료 약제로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즘의 병합요법과 더발루맙과 트레멜리무맙 병합요법이 추천됩니다. 하지만 상기 약제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라페닙 또는 램바티닙을 경구 약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약제는 아직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약제 시도가 가능하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제도 있어 실제 투약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다만 이전 약제로 소라페닙을 사용한 경우에는 레고라페닙을 후속 치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차 항암제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인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맵의 병합요법은 질병이 진행하지 않고 생존한 기간을 6.8개월 향상시켰으며 기존 간세포암 항암제로 사용되어 오던 소라페닙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된 치료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1차 항암제로 추천되는 또 다른 약제인 더발루맙과 트레멜리무맙 병합요법은 기존 치료 약제인 소라페닙에 비해 전체 생존 기간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최근 아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간세포암의 효과적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급여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이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1차 면역 항암 치료의 투여가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경구 항암 치료제로 소라페닙과 램바티닙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라페닙은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되던 항암 치료 방법으로 위약 대비 3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 향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램바티닙 또한 소라페닙 대비 비슷한 생존 기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최근 일부 연구에 의하면 소라페닙에 비해 우수한 치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자주 사용되는 간세포암 항암제 부작용으로는 우선 아테졸리주맙 베바시즘의 병합요법의 경우 고혈압과 피로, 단백뇨 등의 합병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단계 이상의 심한 부작용의 경우에도 고혈압과 간 수치 상승, 단백뇨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베바시주맵의 경우 정맥류 출혈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항암제 치료 계획 전 상부인의 시경 검사를 통해 정맥류 등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시행하고 출혈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내시경 치료를 우선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외 많이 사용되는 경구 항암제인 소라페닙의 경우 고혈압, 피로감, 설사 등이 주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물집, 표피 탈락 등의 피부 증상이 동반되는 수족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램바티닙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흔하며 단백뇨를 비롯 신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후 몸에 이상이 발생할 때에는 의료진과 상담 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1차 치료약제로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맵의 병용 치료를 사용하였다면 2차 치료로 소라페닙 또는 렌바티닙의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라페닙 또는 렌바티닙을 1차 치료로 사용하였다면 네고라페닉, 카보잔티닉, 나무시루맙을 2차 치료 약제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 병합요법 또는 펜브롤리즈맙 등의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발표된 1차 항암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맵을 사용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소라페닙과 렌바티닙의 효과를 알아본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 수가 126명으로 많지는 않지만 소라페닙에 비해 렌바티닙을 사용했을 때 무진행 생존율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들에서도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맵 치료 실패 후 렌바티닙의 사용은 1차 약제로 렌바티닙을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간세포암의 항암 치료에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항암제 등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사용되던 약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제와의 병합요법 등이 계속 연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도 또 다른 면역 관련 치료제나 유전자 변형을 이용한 치료 등이 개발되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얼간간학회 6월호를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